자, 김현지, 이재명의 성남시에부터 측근 비서였고 지금 경기도에 지금 비서관으로 따라갔고 최근에 보면 이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도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실세다, 문고리 인사다, 정진상과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김현지가 성남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면서 성남 공공의료원 설립 등에 앞장섰는데 김현지의 프로필에 보면 성남자치연대 사무국장 등을 지내서 자, 이 여자도 성남시립병원 건립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의 신원은 제대로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니까 그 인수위원회 간사로 이름을 올렸고 그 이후에 성남시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반관반민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으로 지금 활동을 했고 그리고 2013년에 지역 정가에서 좀 시끄러워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 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가 33,000건이 발송된 성남 괴문자 발송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자 발송자로 지금 성남의제 21에 이 간부가 주목이 되었고 김현지가 이것을 했다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의제 21이 아무리 그 성남시의 지원을 받는다도 유착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된 바 있어요. 근데 성남의제 21 사무실이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옆에 사무실에 입주했다. 자, 그리고 성남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보조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정가 관계자들이나 성남시 회의로 또 이것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문 등을 보면 김현지는 성남의제 사무국장이던 때 이 괴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에 관한 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됐고 그리고 김현지 측은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2013년 10월 10일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때 이제 이 변호인단이 법무법인 세길에서 지금 여러 변호사가 관계했는데 이 세길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 전에 몸담았던 법무법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이 김현지 변호인을 지원해 준 거 아니냐라는 그 의문과 더불어 이재명이 왜 측근 감싸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성남시 의회에서도 불거졌어요. 당시 당사자였던 이덕수 성남시 의원은 성남시 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의제 21 운영 및 또 관련 지원 조례를 거론하며 성남의제 21을 대상으로 한 감사 또 성남의제 21이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경로 확인, 불법 개문자 발송 이유, 개문자 발송 대금 출처, 성남 21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축소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이재명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덕수 시의원은 2014년 2월 18일 본회의에서 개문자 및 여러 시정 요구를 말했는데도 한 가지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고 한술 더 떠 본회산에서 예산이 성남의제 21 예산이 삭감되자 임시회의 추경에서 또다시 상정했다고 문제를 지적했고 경기도의 한 도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사표 수리를 요구하는 성남시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뒷받침했고 성남시의회에서 당시에 활동한 관계자는 시 예산 지원을 받아 집행한 활동사항과 사업 내역을 성남의제 21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내놔라고 해도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현지의 그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남의제 21이라는 것을 반관반민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이재명을 호위하는 일종의 조직처럼 활동을 하다가 그 지원을 비방하는 문제까지 터졌는데도 감쌌다. 그래서 이재명 김현지의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런 논란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지사가 당선되니 이제 김현지는 당당히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 정가에서는 도에서 관련 자료를 줄 때 이청 비서실 검열을 받아야 된다라는 풍문이 돈다고 했고, 그래서 김현지 이재명과 관련해서 김현지가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라는 것은 경기도나 성남에 또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김현지가 이재명의 공직 위반 사건, 즉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한 재판에도 대응을 했다라는 소문도 있고,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가 아니냐라는 말도 있다라는 소문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 같은 경우에는 김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핵심 척근 중에 척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잘 아는 여권 관계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알아도 모른다, 내지는 작은 인사 문제까지, 말단 인사까지 그 선을 거쳐야 오케이 된다라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김현지에게 기자들이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현지가 지금 이재명과의 불륜설을 유포했다고 어제 네티즌 40명을 분당 경찰서에 고소했다. 15, 16일 이틀에 걸쳐 고소장을 냈는데, 고소된 네티즌 A는 채팅방에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한 뒤 안아골절을 당해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했다. 원인은 여 비서관인 또 다른 김 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김현지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김현지 간에 혼외 관계를 통한 자녀가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김현지는 마치 본인이 이재명과의 불륜을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 후보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안으로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다. 본인은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마다 이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하는데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 개인과 가족을 지키고 잘못됨을 바로 잡겠다. 또 엄마로서 고소했다. 가짜 자극적인 뉴스로 돈벌이하는 일부 유튜버를 자시하지 않고 허위사실에 대해 민사소송까지도 내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할 즈음에 어제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등장한 이재명 측근 김현지라는 보도가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 김현지가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일 때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의견 공문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최대 50m짜리 옹벽이 환경 파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성남의제 21 환경영향평가 의견 낸 적이 거의 없다라고 김현지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의 요청에 전문가 의견을 보냈을 뿐이다. 그러니까 백현동에 50m짜리 옹벽 아파트라는 것이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이게 무너질 염려도 있고 환경 파괴할 염려도 있고 눈으로 봐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아찔한 아파트인데 이거에 김현지가 관련을 했고 그가 사실상 주도한 성남의제 21이
성남시에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냈다는, 이게 부정적이었다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긍정적이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 측근 김인섭이 포함 김현지까지 등장하는 만큼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원영세 의원이 입수한 백현동 용역 보고서를 보면 성남의제 21이 2016년 6월에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옆방에서 이재명 방으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식품연구원 부지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과 관련 부친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다. 사무국장 김현지. 그래서 이 김현지가 이재명이 2018년 7월 경기지사에 취임할 때까지 이제 여기에 있다가 취임한 이후에는 경기도청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는데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정진상과 더불어 이재명의 최측근 핵심 실세인데 그 관계는 앞서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성남의제 21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과거에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개발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계속 2014년까지 반려하다가 갑자기 2015년에 준축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1200채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는데 사업자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이 산에 벽을 깎고 지하로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아파트를 세우도록 했지요. 50m짜리 옹벽. 국내에서 처음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 우려가 있고 비탈면을 과도하게 만들어 붕괴가 우려된다는 한강유역 환경청의 우려도 있었어요. 근데 성남의제 21은 주변 녹지 훼손 최소화, 관계자 환경보호 교육 방안을 주문하며 개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왕 보존 녹지를 개발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자, 이거는 성남의제 21 정책위원장인 김인호 교수가 작성했는데 협의회에서는요. 환경단체 의견이 수렴이 필요하다 해놓고 정작 자신이 환경단체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의제 21의 협의회에서 환경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해놓고 지가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 김인섭이가 또 중간에 다리를 놨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그 결과 막대한 수익을 아시아 디벨로퍼가 얻었지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임대아파트 100%였고 전부 임대아파트만 짓겠다가 10%로 낮췄지요. 자, 그럼 이 임대아파트 축소안에 대해서 정진상이가 결재했고 김현지는 성남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성남의제 21과 같은 민간 거버넌스 기구 성남의제 21이 이재명의 의용기구인데 이걸 성남 거버넌스 기구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문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많다. 그 일환으로 그 요청에 전문가 의견을 보냈다. 자, 그런데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의제 21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의견을 내는 환경단체라고 볼 수 없고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적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지가 주변을 고소한 타이밍과 이 기사가 보도되는 타이밍이 일치했다. 묘합니다. 자, 김현지는 무슨 관계인가?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죠.